오늘 갈 곳은요, 야, 이 모텔이 경매에 나온다고 싶을 정도로 대박 모텔입니다. 진짜 모텔하는 사람들한테 야, 이 지역에서 만약에 모텔한다 그러면 어디가 괜찮냐 라고 했을 때 여기 하면 거의 대부분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좀 알려진 그런 모텔이에요.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객실 수가 7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호수공원도 있고 상권 자체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정가 71억 6천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보면은 브라운 도트도 근처에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모텔이 있는 곳 한 30m 정도 거리에 요새 지점을 한 40개 정도 전국에 늘리고 있는 그런 모텔 프랜차이즈도 얼마 전에 오픈을 했어요. 그런 정도로 모텔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로 좋게 보는 상권입니다. 제대로 하면 매출 1억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곳이거든요.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보고 실내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손님층 분석, 이런 것들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에 왔습니다. 지금 그 경매 나온 모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앞에도 지금 모텔이 보이죠? 근처는 유흥주점이랑 노래클럽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모텔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여기 앞에 가장 큰 높은 건물 있죠. 저기 땡땡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번에 경매로 나온 그 모텔이에요. 딱 봐도 이 주변에서 제일 크니까 감정가가 이렇게 72억 가까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겠죠. 보면은 외관 자체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어진 게 2017년 정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텔로 따지면은 한창이죠.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 바로 왼쪽에도 모텔이 또 있습니다. 여기가 또 새로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높죠. 제가 여기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여기 서산 지역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로 이 모텔이 크기가 큽니다. 객실도 70개가 넘으니까 정말 작지 않은 모텔이죠. 주차장은 여기 이제 보이듯이 1층, 그리고 왼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곳에도 주차장이 있고, 여기가 이제 입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브랜드 모텔인데요. 여기가 공동 투자로 진행을 한다고 하죠.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자금을 집행을 하는데 여러 명이서 일정 지분씩 투자를 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형식의 사업을 알고 있어요. 건너편입니다. 여기는 땅이 되게 넓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건물이 높지는 않죠. 건물이 지금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대지 자체가 넓다 보니까 차들이 일단 주차하기는 좀 편리할 것 같기는 해요. 조경도 되게 잘 돼 있죠.
이 앞이 물건지 모텔이고, 1층에 카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층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지금 현재 차량이 어느 정도 주차가 되어 있긴 한데, 대략 지금 세어보면 한 층당 한 16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하로 내려왔고요.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어서 지하 주차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키오스크가 있네요. 지하도 주차장 면적 자체는 비슷한 것 같네요. 지하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여기도 16대다 하면 대략 총 합쳤을 때 32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하겠네요. 객실로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복도는 왜 이렇게 어둡게 놔뒀을까요? 제가 받은 곳은 트윈 베드이고, 스타일러도 있고, 불을 일단 켜볼게요. 화장실. 생각보다 화장실이 좁네요. 객실은 뭐 딱히 엄청 잘 돼 있다 이런 건 없죠. 그냥 객실입니다. 딱히 고급스럽다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구조가 약간 좀 저게 테이블이 좀 특이하긴 한데, 그냥 실내만 보면 상당히 오래된 스타일의 인테리어 같죠. 들어가서 안에 계신 분이랑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소유주분의 연락처를 받아서 소유주분이랑도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소유주분께서는 운동을 하다가 다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고, 경매에 나간 이유는 아마 뭐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그런 쪽에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뻗쳐 온 걸로 생각이 되고요. 손님 층 자체는 예상했다시피 일단 출장 손님들의 단골층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바로는 그래도 객실의 3분의 2 이상은 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거는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뭐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생각도 못했던 게 이제 이분이 신용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카드 결제가 안 된대요. 카드기 자체를 들이지 못해서 무조건 현금 결제만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방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은 일단 절대로 다 차진 않는 거죠. 장기방 운영하시고 출장 손님 받고 그다음에 단골 손님들 이제 몇 명들 이런 걸로 운영을 현재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대실 자체는 이쪽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실 준비도 거의 3시 이후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손님이 그때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겠죠. 우리가 특정 손님층을 타겟으로 잡다 보면 사실 다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만약에 유흥 쪽으로 타겟을 잡는다. 그러면 영업 자체는 조금 수월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연휴라든지 쉬는 날들이 많을 때에는 일반 손님을 안 받다 보니까 그럴 때는 방이 좀 덜 차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손님들의 그 어떤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님들이 술을 먹고 오시다 보니까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점들이 있고 만약에 출장 상권만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출장 상권들은 주중에는 방이 차지만 주말에는 텅 비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대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행 상권으로 간다. 그러면 여행 상권들은 여름이나 어떤 극성수기 때는 손님들이 엄청 많이 있지만 그런 기간이 아닐 때에는 상대적으로 손님이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안정적으로 꾸준한 매출을 올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서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여기는 출장 상권이 일단은 받쳐주는 곳입니다. 저기 공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약간 외곽 지역으로 간다고 해도 출장 오신 분들이 숙박을 하기 때문에 숙박 단가도 상당히 높게 이제 유지가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거의 대부분 만실을 이루고 상대적으로 영업 자체가 좀 쉬워질 수는 있겠죠. 손님층이 출장을 오셨으니까 좀 더 깔끔하게 쓰고 뭐 그렇게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이 서산은 지금 여기가 서산 시청 주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장 상권도 오고 또 유흥 상권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혼합이 되다 보니까 안정적이면서도 매출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갔던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거였었죠. 여기. 이거였었고, 건너편 쪽이 이제 여기 또 봤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이 여기 호텔 더 마린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있죠. 여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요새 많이 하는 이제 그 브랜드 가지고 하는 모텔 프랜차이즈죠. 여기가 지금 저스트 스테이죠. 여기가 저스트 스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저스트 슬립이 있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지금 서산에만 두 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코너 건물이 있어요. 이 코너 건물. 이 코너 건물을 보면 여기에 위층에 이렇게 브라운 도트가 있습니다. 브라운 도트가 저는 왜 단독 건물로 안 가고 이렇게 복합으로 갔나? 방 개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복합으로 갔나? 아마 이 브랜드를 넣으신 분이 뭐좀 원하셨겠죠? 근데 약간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뭐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운드도 있습니다. 여기 하운드. 하운드 특징은 토지가 엄청 넓어요. 여기가 이렇게 원래 이제 두 개였었죠. 두 개의 모텔 건물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한 분이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하운드로 개발을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우리가 하운드라고 하면은 야놀자 브랜드에서 프리미엄급이잖아요. 그러면 내부 시설이나 집기,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브라운 도트보다도 상위니까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업주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하운드지 브랜드만 하운드라는 브랜드를 쓰고 실제로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하운드급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아까 전에 그 물건지로 돌아가면 여기였어요. 여기.
이건데 여기에서 불과 지금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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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00m도 안 되는 거리죠. 헤븐 모텔이라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죠. 이 모텔, 이 모텔입니다. 여기가 올해 초에 평당 2천 거의 3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거든요. 평당 2,3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면 토지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오늘 갔던 곳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대략 매가가 한 53억, 4억 정도 나옵니다. 일단은 경매로 낙찰이 됐는데 낙찰이 52억이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과연 정말 실수요자가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금액 자체가 35억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거를 52억에 받아갔다라는 게 조금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받아서 과연 이분이 여기다가 만약에 또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을 한다. 그러면 얼마에 팔고 나오겠다라는 건지 사실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저도 여기에 입찰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전차가가 50억도 안 됐었는데 그 전차가도 넘어서는 금액으로 이렇게 낙찰을 받은 걸로 나오는데 채권을 매입을 해서 MPL로 낙찰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공유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뭐 공유를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채권자가 만약에 이거를 받았다면 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시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은 한번 지켜봐야 알겠죠. 이렇게 오늘 갔었던 이 아이리스 호텔에 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서산에 대한 뭐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만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